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네, 저는 서울 항해나주의과 박수민입니다. 네, 저는 목동항해과 원장 최재입니다. 자, 그럼 오늘 4부에서는 이제 수술 후 관리, 네, 합병증 얘기를 좀 하죠. 자,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안 아플 수는 없나요? 두 분 다 한숨을 먼저 환자들이 쉬시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죠.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아파요? 그거잖아요. 아파요. 네. 얼마나 네. 아파요? 언제까지 아파요? 뭐 안 아픈 체질 수술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을 해줍니까? 저는 그냥 객관적인 객관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수술 끝나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이 있는데 무통 주사로 조절할 수 있고 네. 짧게는 3살 길게는 2주 동안 변 볼 때 통증이 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약간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통증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실 수 있다. 2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치액이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은 좀 심하다. 치료는 통증 생각보다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환자분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죠.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는 그거예요. 기본 명제는 그거죠. 수술 전 상태가 수술 후의 고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수술 더 심해지기 전에 그쵸. 하셔라. 더 심해질수록 수술 후에 아프다. 이거는 네. 어떤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리거쇼를 하든 PPH를 하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은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아프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통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술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수술도 안 해도 된다. 네. 꼭 해야 된다. 근데.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되는 환자예요. 정말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다들 감내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당연한. 다들 감내하시고. 하지만 이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통증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분에게는 수술 안 하셔도 된다고. 수술 해놓고도 네.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시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도. 예.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그렇지. 같아요. 아픈 거 막 걱정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하고 연고 쓰시면서 좀 보다가 정말 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하시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치질은 대부분 환자들이 엄청 아프죠,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저 후기들 보면 그렇죠. 네. 뭐 엄청 무서운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예상보다 안 아팠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훨씬. 저는 왜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히려 통증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분은 후기 안 적어. 안 적어, 그렇지. 후기를 안 적으세요. 본인은 잘 나았거든요. 후기를 안 적고 난 넘어갔다. 이거지. 나는 다행이었어. 근데 그 정말 네. 고생하시는 분이 그쵸. 후기를 적으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은 아까 말했듯이 수술 전에 엄청 심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아플 수밖에 없어. 네, 어떤 네. 수술을 해도 누가 해도. 네. 이제 그런 분이 막 적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들을 읽고 오시니까 그렇지. 치질수들이 엄청 아픈 수술로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치질 한 군데 떼고 뭐 한 군데 사실 안 아픈 분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뭐 네.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약도 좋아지고. 네. 뭐, 저 요즘에는 아까 의공학의 네. 도움으로 네. 많이 편해졌죠. PPH도 그렇고 네. 리가시오나 네. 이런 네. 수술은 이전에보다는 훨씬 좋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어, 또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무통 주사기나 진통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후기들이 좀 너무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이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후기 중에 치질 수술을 하고 고생을 엄청 했다라는 얘기가 저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땐 비단 그게 통증에 대한 부분만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좌욕도 꾸준히 해줘야 되고 거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손이 많이 가니까. 네, 그 모든 부분이 이제 고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후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생 엄청 했다라고 하면 엄청 아팠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수술 끝나고 나서 관리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전부 이제 통증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네,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후기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재발하고 변실금.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많이 하시죠. 네, 네. 사실 변실금 없잖아요. 없죠. 거의 없죠. 거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없죠. 네. 왜냐면 변실금이란 건 결국 관략근을 건드린다는 건데 치액은 관략근을 건드린 수술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아 그렇죠. 아 네. 과거에는 거기까지는 이제, 관략근을 네. 건드리시는 좀 선생님들이 민감한 얘기긴 한데 제법 예. 계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치액 수술 자체는 관략근을 건드리지 않지만 치액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서 관략근을 약간 네. 절제하는 네. 경우가 있었죠 과거. 네. 지금도 계시죠? 네, 있어요. 네. 과거부터 해오셨던 네. 근데 지금도 하시는 뭐 분들 저희 셋은 다 이제 안 하니까 그러진 하진 않는데 네. 아무튼 그 통증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엄청 도움이 되죠. 아까 말했던 변실근 같은 네. 좀 심각한 압병증이 예, 생길 수 그래서 있죠. 통증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맞나 좀 그거는 좀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다릅니다. 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항문이 좁다고 관략근을 좀 절제하거나 또는 치열이 동반됐다고 관략근을 그렇죠. 절제하거나 네. 항문이 좁아 협착이 될 우려가 있어서 관략근을 음. 좀 절제한다는 이유로 하시는데 저는 절대 안 하거든요. 나중에 해도 돼요 그건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문제가 네. 생기면 미리 할 필요는 없다 저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쌤들이 좀 관습적으로 했던 면도 좀 있으신 맞습니다. 것 같고 네, 네. 네, 연배가 좀 있으신 그렇죠. 쌤들은 네. 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그 쌤들 밑에서 배우신 분들은 또 좀 하시는 것 같고 네. 뭐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개원하고 나서는 안 하고 네. 그 우리나라 의료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환자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을. 그러니까 병원들은 어떻게든 평판이 좋게 나빠지면 나야 안 되니까. 되고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결국 통증이니까 네, 그거를 해결해줘야 되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려서 하는 게 아닐까. 이게 그렇지 않고 뭐 캐나다나 영국 같이 공공의료라면 절대 네. 하지 않겠죠. 그건 뭐. 예전에 그 학회에서 아예 통증 수술 후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관략근 일부를 절개하는 방법 자체를 소개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죠. 학회에서 네. 그때 당시에 오히려 할 네. 거면은 좀 그렇게 잘 알고 네. 하는 게 또 예전에는 뭐 이제 그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음.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그렇죠. 해요. 네.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 네. 네. 사실 우리가 좀 예민한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게 좀 있어서 저희 좀 생각이니까요.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 세 번째가 재발 그렇죠. 재발이죠. 재발 걱정 엄청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어떤 유튜브 그 치액과 관련된 유튜브 댓글에서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어요. 뭐 10% 얘기하고 뭐 확률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실제로 실제로 해봐라. 그 재발 진짜 많이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재발 영역에 그렇죠. 있어서 체질은 그게 세 군데가 잘 생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또 세 군데에서 부치액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게 6군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주로 크게는 3군데가 생기는데 저는 체질을 다 제거하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체질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3군데 중에 2군데를 제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1군데가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재발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재발이 아니죠. 그렇죠. 원래 있던 거니까. 원래 있던 거니까. 제거한 자리에서 생기면 재발인데 네. 여러 군데에서 일부만 제거했고 나머지가 있던 문제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 보면 재발은 아닌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재발인 거죠. 그렇죠. 수술했는데 또 한다. 그렇지.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뗐던 자리에서 또 나오는 것도 생각보다 한 10%? 많지 않아요. 네, 10% 그 그렇죠. 미만, 이제. 10년에 10% 맞습니다. 네. 네. 10년 지났을 때 그 부위에서 생길 확률이 10%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재발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 변비가 있거나 오래 앉아 있고 원인이- 힘을 많이 주고 뭐 유전적으로 좀 항문이 좀 약하고 뭐 이런 특정 또 원인이 네.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컨트롤을 잘하면 10%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재발 때문에 그럼 안 하실 거냐? 그건 뭐 아니거든요. 어떻게 걱정은 하시지만 이제 뭐 재발 때문에 수술을 안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재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걱정할 만큼 심한 뭐 부작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이제 재발이나 또는 다시는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싸그리 다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싸그리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렇죠. 수술하고 나서 아프지만
많이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협착도 그렇지. 생기는 확률도 많아지고 또 요즘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하고 꼭 제거해야 되는 치질만 제거를 하거든요. PPH는 그러면서 약간 좀 이점은 있습니다. 심한 부분은 많이 당겨 올라가고 안 심한 부분은 조금 당겨 올라가면서 안 심한 부분도 약간 해결을 해주기 같이 때문에 해결해주는. 예, 아무튼 재발이 수술을 하냐 안 하냐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아니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자,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치질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질 후의 편안함을 위해서는